북한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운데 치러질 중국 전승절 열병식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전용 방탄열차를 타고 6년 만에 중국을 찾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에 도착을 시간상으로 했을까 싶은데 확인된 게 좀 있습니까? 네, 김 위원장의 방중 일단 6년 8개월 만인데요. 저희가 애초에는 오후 4시 정도에는 베이징 도착 사실이 확인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공식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곧 도착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앞서 김 위원장은 어제 전용 열차 태양호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 오늘 새벽 3시 정도에 북중 국경인 단둥을 통과한 데 이어서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선양을 통과하는 열차의 모습이 일본 매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그 열차의 색상이나 모양이 태양호와 거의 일치하고 이 열차가 지나간 후에 교통 통제가 해소됐다는 걸로 봐서 예. 김 위원장이 이 열차에 탑승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철로 거리가 약 1,300km 정도입니다. 시속 50에서 60km인 굉장히 느린 전용 열차로 꼬박 20시간 넘게 걸려서 도착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동 경로 중간에 이제 환영식 행사 같은 게 예전에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없었고요. 지난 2018년, 2019년 당시에는 단둥에서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직접 나와서 환영 행사를 한 사례가 있었는데 예. 이번에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경비가 더욱 강화됐습니다. 베이징은 물론이고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다리 앞에 2m 넘는 벽이 세워져서 시야를 가렸고요. 선양역 주변에도 최첨단 경비 태세가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보안을 극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편으로는 또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 출발 사진을 공개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보통 북한은 최고 지도자의 해외 이동을 비밀에 철저히 붙이고 나중에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예. 이번에는 출발 직후에 조선중앙통신 등이 소식을 전하고 사진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사진을 직접 보시면 김 위원장이 열차 안에 앉아서 밝게 웃고 있습니다. 자세도 상당히 좀 여유로워 보이고요. 예. 애연가답게 앞에 재떨이와 담배, 또 노트북 등도 눈에 띕니다. 최선희 외무상과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인물의 모습도 보입니다. 이례적으로 이런 사진까지 공개한 것은 예.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기에 앞서서 김 위원장이 자신감을 좀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예. 북한 내부적으로도 자신감 있는 또 안정된 리더십을 강조하려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딸 김주애가 동행을 한다면 후계자가 확실한 게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동행이 확인된 바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사진이나 보도상으로는 주애의 동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정원도 부인 리설주와 여동생 김여정의 동행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밝힌 상황입니다. 만약에 주애가 이번 공식 외교 무대에 얼굴을 내민다면 사실상 4대 후계 구도의 공식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비교적 굉장히 젊은 40대 초반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금 후계자를 공식화하는 건 좀 조심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예. 이 때문에 아예 동행을 하지 않거나 동행을 한다고 해도 비공개 일정에만 함께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물론 막루에 함께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출발하기 전에 방중 직전에 미사일 공장을 시천한 사진도 공개를 했잖아요. 이건 어떤 메시지라고 봐야겠습니까? 네, 김 위원장이 자강도에 있는 미사일 생산 공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 예.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번에는 방중 바로 직전에 공개했다. 이 부분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예. 특히 방중을 앞두고 중국과 협력을 하면서도 자기 방어력과 군사 경쟁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외교 협상에서 영향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평소에 이제 다자외교를 피해 왔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열병식에 전격 참석하기로 한 배경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 중국의 입장에서 먼저 보자면요. 중국은 한미일 동맹이 강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려는 계산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러시아에 너무 쏠리는 걸 막으려는 의도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러시아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중국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자 외교 무대 대비를 통해서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식을 받고 또 북미 대화 재개 국면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몸값을 좀 높이는 효과도 노리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본 언론들도 시 주석의 강한 초청 의지와 또 김 위원장의 결단이 맞아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네. 이제 9월 3일 내일 있을 전승절 행사 자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죠. 역대급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현지 시간으로 내일 오전 9시, 한국 시간으로는 10시가 되겠고요. 예. 최대 1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약 70분간 행사가 펼쳐집니다. 26개국 정상 인사들이 참석을 합니다. 참석자 명단이 미리 공개가 됐는데요. 네. 그 면면을 보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주로 이른바 권위주의 국가의 정상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 귀빈들은 천안문 막루에 올라가서 행사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45개 군부대가 참가하는 대형 군사 퍼레이드가 진행이 됩니다. 육해공 전략 무기, 또 첨단 무인기, 극초음속 미사일 등도 처음으로 공개가 됩니다. 또 헬리콥터 부대가 오성홍기와 구호를 하늘에 그리게 되고요. 대규모 군악대의 연주도 펼쳐집니다. 이 모든 행사는 관영, CCTV 등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방금 전에 이제 강 기자가 얘기한 대로 45개 군부대가 참가하는 대형 군사 퍼레이드가 이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신 무기들을 매일 공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또 어떤 무기를 공개할까 좀 관심이 가는데 올해는 어떤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단 특히 눈길을 끄는 무기가 둥평 41이라는 미사일인데요. 이 예. 미사일은 최대 15,000km까지 날아가서 미국 본토 또 괌까지도 타격할 수 있는 좀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군요. 또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무인 비행기, 또 러시아의 그 포세이돈이라는 해거래를 닮은 무인 잠수정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예. 극초음속 미사일도 선보이는데요. 이제 미국을 겨냥한 첨단 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신형 방공무기, 또 우주군, 사이버 군대에서 쓰는 최신 장비들도 소개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가 중국이 군사력과 또 전략적 자신감을 대내외에 드러내는 무대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북중러 새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설 모습에 전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북중러 정상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서는 것은 1959년 이후, 그러니까 66년 만입니다. 시 주석이 막루의 중앙, 또 푸틴 대통령이 오른쪽, 김 위원장이 왼쪽 좌상석에 배치됩니다. 삼국 간의 정치, 군사적 연대의 공식화 신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전승절 70주년 때는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푸틴의 왼쪽에 옆에 있었고요. 북한 대표로는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구석 쪽에 자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서 시진핑의 바로 왼쪽 좌상석에 서게 됐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강화하는 순간이 될 것이고요. 중국에게는 반미연대의 상징, 또 러시아에게는 각종 제재 속에서도 건재함을 과시하는 그런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일과 북중러 대결 구도가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 만남을 넘어서 북중러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일단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이미 오늘 정상회담을 양자회담을 하면서 협력 의지를 다졌습니다. 네. 북중 간의 양자회담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3자회담 여부는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북한, 러시아와 달리 중국은 좀 북중러 삼각연대를 공식화하는데 다소 신중한 표정인데요. 예. 미중 간 외교 균형이 깨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국정원도 북중러 회담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3자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지난 2019년 판문점 남북미 비공식 회담처럼 격식 없이 짧은 만남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북중러 삼각연대가 강화되는 상황을 결코 편하게만 보지 않을 것 같은 미국인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특별한 언급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오늘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사진 40여 장을 대대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의 책상 앞에 앉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손짓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 있고요. 두 정상이 함께 서서 뉴스를 보는 장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들,
그 한미 동맹 강화 메시지인 동시에 북중러 결속에 대한 경계 신호로 풀이하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반미, 반서방, 북중러 삼각연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미국으로서는 직접 언급은 아직까지는 삼가면서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예. 지금 속보 잠깐 언급해드리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열차가 태양으로 보이는 열차죠. 베이징역 인근에 도착했다는 소식인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앞서도 질문드렸습니다만 강 기자가 요 김정은 위원장이 도착할 걸로 예상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김 위원장 방중 6년 8개월 만인데요. 이제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오후 4시 정도에 도착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1시간 정도 좀 늦게 도착을 했고요. 어제 전용 열차 태양호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새벽 3시 정도에 북중 국경인 단둥을 통과했고 오전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에 선양을 통과하는 모습도 매체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철로 거리로 1,300km인데 시속 50에서 60km인 굉장히 느린 전용 열차를 타고 지금 계산해 보면 한 23시간에서 24시간 정도는 걸려서 도착한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국 선양에서 오늘 새벽쯤에 확인이 됐었고 거기서부터 베이징까지 뭐 9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었는데 지금 도착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23시간에서 거의 만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김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출발한 걸로 알려졌고 조금 전 오후 5시를 조금 넘은 시각 한 20시간 이상에 걸려서 중국 베이징에 도착을 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하던 얘기를 마저 좀 더 오늘 전승절 관련된 내일 그 관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아까 저희가 이제 북중러 삼각 연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미국이 어떤 방을 좀 보일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 특별한 언급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다만 전승절을 앞두고 이제 백악관이 한미 정상회담 당시의 사진들을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제 대화하는 모습, 또 두 정상이 함께 서서 뉴스를 보는 장면도 담겨 있고요. 이런 사진들을 백악관이 지금 이 시점에 공개한 의도에 대해서 한미 동맹 강화 메시지를 좀 던지면서 북중로 결속에 대한 경계의 신호다 이렇게 해석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미, 반서방 이런 삼각연대가 미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만 직접적인 언급은 삼가면서도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그 김정은 위원장이 탄 것으로 보이는 열차가 도착했다, 베이징에 도착했다는 속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중국 베이징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일정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동선과 일정에 높은 수준의 보완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방중 기간 동안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베이징역에서 중국 측의 인사 영접을 받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과연 김 위원장과 만날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우원식 의장은 일단 전승절 행사 참석을 위해서 오늘 저녁에 출국을 합니다. 김 위원장과 막루나 리셉션에서 마주칠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요. 북한이 최근 강경한 적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대화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의전상으로도 두 사람 간의 거리가 꽤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중국 측이 한중 관계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한국 대표단을 지나치게 외곽에 두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공식적인 인사 정도는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0월 경주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무대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나요? 네, 현실 가능성을 놓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조현 외교장관도 북한에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고 북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면 판문점 등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비공식적으로 만날 가능성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한번 저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탄 열차가 베이징 도착했다는 속보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중국 전승절 열병식 참석을 위해서 중국 베이징역에 인근 도착했다는 속보가 전해져 왔습니다. 이번 방중은 김 위원장이 첫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일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어제 오후에 출발을 해서 조금 전 오후 5시에 베이징역에 도착을 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20시간 이상 걸려서 베이징역에 도착했다라는 점, 그리고 베이징에 도착해서는 중국에서 의전을 받으면서 네네. 이제 최고 예우를 받는 순서가 있을 예정이라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속보가 좀 들어오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발빠르게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강원래 기자와 함께 중국 80주년 전승절 열병식 하루 앞둔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